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지난해 9월부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했다가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양측 간 입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그려왔습니다. 미국은 뜻대로 협상이 되지 않자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판에 의견이 조율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우리 측의 입장을 굽힌 것이 아닌 미국 측이 최근 분담 요구액을 대폭 낮춰 양국 협정이 잠정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한국이 최근 미국에게 의료 자원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며 미 식품의약국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실제로 한국 진단키트가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1일 현재 확진자가 18만 7천 명이 넘으며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늘며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 모든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병원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진단키트 생산 능력이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단키트를 수출할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진단키트를 받았다가 체코, 스페인, 터키 등에서 정확도가 30%에 그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고 생산에 여유가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미국에 있어선 절대적으로 필요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최우선 고려 대상에 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지만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한국과 통화 스와프도 맺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을 돕자 미국은 그동안 요구했던 거액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접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유효기간이 직전 10차 협정에서 1년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협정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5년 동안은 방위비 인상에 대한 마찰을 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는 한국이 방역체계 모범 사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불가리아의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 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의 희망적인 방역 행보를 국회에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올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었고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보리스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 불가리아 정부가 수색 작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가리아는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이자 전략적 투자 국가라고 여기며 양국 간 무역은 2018년에 총 3억 3,500만 달러로 불가리아와 일본과의 무역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불가리아는 특히 국방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는 남유럽권 국가들 중에서 유독 한류의 인기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도 소피아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고 K-팝 음악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에 동경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리아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 가면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진풍경을 언제든 감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위기와 싸우는 방역에 있어서 모범이 되며 세계 각국들에게 그 노하우와 진단키트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한국과 신뢰를 쌓아오고 믿음을 줬던 나라들은 가장 먼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견기업이긴 한데요. 재생 목록이 따로 있죠.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정말 한국의 훌륭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삼성, SK하이닉스 말고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소, 중견 기업들 우선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다뤄보고 다른 분야로도 한번 지평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업체는 ITM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
깊게 오늘 다뤄볼 건 아니고 오늘은 간략하게 뭐 핵심 포인트 정도만 이 기업이 그냥 ITM 반도체가 요런 거 하는 기업이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로 핵심 포인트만 다뤄보고 주기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 ITM 반도체는 아무래도 제가 칩스앤미디어나 그 전에 텔레칩스 그런 업체들은 중소기업 수준이라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기에 정보도 좀 부족했는데 ITM 반도체는 그래도 나름 중견기업 수준의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기업이라서 정보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그래서 뭔데겠죠. 오늘은 거의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소형 IT 기기용 2차 전지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간에 분리막이 깨진다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면 화재라든지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 근데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ESS 이런 대형, 중형 이런 쪽보다는 아주 작은 소위 에어팟 이런 데 들어가는 소형 2차 전지. 에어팟에도 당연히 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고 계셔도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애플의 에어팟에도 아주 많이 공급하는 회사고 삼성에도 엄청 공급하고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술력 혜자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보호 회로는 여기부터 조금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냥 노래 듣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M이라는 게 2차전지 보호회로를 보통 일컫는 말인데 프로텍션 서킷 모듈로서 프로텍션 IC랑 FET이라는 스위치, 이게 스위칭이죠. 그 PCB에 실장한 소위 조립품인데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IC와 FET을 원칩화시킨 POC, 그러니까 프로텍션 원칩이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PMP, 즉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로 생산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하게 이상한 용어들 제가 쓰면서 말했는데 요거 다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결국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PCM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차전지 보호회로가 PCM이구나. 오케이. 근데 ITM 반도체에서는 PMP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겁니다. PMP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ITM 반도체만이 현재는 만드는 제품이고 이것이 바로 ITM 반도체의 기술적 혜자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PCM이 많이 쓰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PMP를 만드는 이 ITM 지 혼자 뻘짓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PCM, 제가 소형 IT 기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PCM과 PMP의 차이는 결국 크기에서 비롯되는 건데, 소형 IT 기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그렇지만 재료의 크기, 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료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래야지 휴대폰,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고 에어팟 귀에 편안하게 끼고 가볍게 들고 다니려면 작고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요소는 보호회로에 마저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제가 위에서 PCM이 프로텍션 IC랑 FET을 조합해서 만드는 스위칭 조립형 제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PMP의 원천이 되는 POC는 원칩 구조라고 언급드렸죠. 당연히 원칩 구조가 투칩 구조보다 경쟁력이 더 작고 있겠죠. 특히나 애플의 스마트폰 2차전지 보호 회로는 듀얼 PMP가 장착되어서 판매 단가도 매우 높습니다. 삼성에도 물론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에는 사실상 이 POC 및 PMP 출하량 기준으로 거의 이 회사가 삼성의 제품을 조금 과장하면
100%다 납품한다, 독점 납품한다 할 정도로, 물론 독점은 아니에요. 한 9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납품하고요. 애플에도 처음에 한 2017년도에는 2% 정도 이 회사에서 물량을 시험 삼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수치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있다. 20% 정도 된다. 애플의 그 사내 양 중에 20% 정도는 이 회사에서 납품한다라는 것을 IR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뭐 다른 면으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뭐 당기순이익률, 당기순이액, 뭐 매출액 이런 것들 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8년도 대비 19년도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측면에서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반이 넘어요. 70%가 훨씬 넘습니다. IPO 이후에 대부분 주가가 떨어져요. 진짜 경쟁력이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래도 IPO 직전에 회사가 홍보 공세를 엄청 펼치다 보니까 IPO 때 사서 이득 보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이 회사는 IPO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도, 그러니까 주가 전망이 아니라 향후 기업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게, 에어팟이 실제로 애플의 신성장 동력으로 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 QCY나 물론 삼성의 갤럭시 버즈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도 일단 이 제품이 얘네들이 PNP를 납품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 에어팟으로 전향하는 분들도 많고, 유선 이어폰에서 일단 무선 이어폰으로 전환되는 게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실제로 매년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 기업의 한 38% 정도 19년에 양호한 편이고요. 순이익률도 대폭 개선됐고, 물론 제가 일전에 언급드린 뭐 칩셋미디어라든지 이런 팹리스 회사처럼 원가 매출 구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애플, 뭐 삼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세계 1, 2위 회사에. 그리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 또한 미래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런 회사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적당한 회사인데 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인데 뭐 적절한 가격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적절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인 건 알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적절하다면 매수를 고려할 만한 그런 회사 같습니다. 뭐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그 밸류에이션 분석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물론 뭐 살 수 있겠죠. 그거는 개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회사가 또 가격이 쌀 수가 없습니다. 자, 매번 언급드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느껴지셨겠지만 말이 꼬이네요. 이런 어떤 국위 선양하는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 회사가 2차전지 보호회로를 만든다고 해서 또 대형 ESS나 전기차 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단어를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2차전지 보호회로?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ESS, 전기차 배터리 뭐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그쪽으로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전망은 그쪽으로 또 보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소형 IT 기기에 2차전지 보호회로에 특출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뭐 정도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조 회사이다 보니까 원가 매출 구조가 그렇게 뭐 단기 순이익률 한 10%? 물론 훌륭한 거지만 원가 매출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아이폰 11에는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 회사 분석 보고서 같은 곳에 PNP 매출이 2018년을 기점으로 그 북미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이제 확대하는데, 물론 애플에서는 아직 한 20% 정도 수준이지만 향후 아이폰 이제 12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 정기적인 아이폰 이제 애플의 납품 업체로서 한번 큰 또 도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애플이나 이제 삼성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든다 하면 그 삼성이나 애플에서 항상 원픽으로 고려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애플과의 공급 계약이 아직 한 20% 선이기 때문에
더 확대될 그 여유가 남아 있고 그쪽에서 성장세가 아주 가파를 것 같고 삼성은 이미 한 90% 애가 공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유지되는 그런 쪽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애들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 비보 등 쪽도 거래가 작년부터 시작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또 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되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또 하나의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미래에 대한 예측 방금 어떤 확대되냐 마냐 유지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신생업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가 이런 거 좀 재미로 저는 기업의 미래를 같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같은 거 또는 몰락하는 안타깝게도 몰락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커가는 과정을 트래킹하는 게 참 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 생활 이걸로 뭐 돈 벌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 취미 생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못하고 과거를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취미 생활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 또 응원하고 저는 그런 거죠. 응원하고 칭찬하고 잘한 기업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PMP는 애 혼자 만드니까 세계 1위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에어팟에 들어가고 뭐 삼성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고 아이폰 11에 들어가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서 국내 삼성을 넘어서서 화웨이 또 오포 비보 등까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제발 좀 공급해주세요. 막 중국에서 빌고 이런 고객사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ITM 반도체 제가 또 중견기업 응원합니다. 제가 뭐 대기업은 안 다룰 건데 중견까지는 또